용비어천가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비어천가는 문법적인 시험 범위에 나올 때도 있고요. 문학적인 부분에 들어갈 때도 있는데 사실 문학적인 파트에서는 용비어천가가 많이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문법적인 파트에서 많이 나오지만은 하지만 문학적인 해석도 이제 문학에도 속하기 때문에 해석도 알고 계셔야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 문법적인 수업을 듣고 싶으시다 하시면 다른 영상에, 그러니까 제가 찍어놓은 다른 영상에 용비어천가 문법 영상이 또 있습니다. 거기 참조하시면 용비어천가의 문법적인 특징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은 문학적인 파트로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장에 속하고요. 자, 악장이라는 것은 이제 궁중에서 임금이 들을 때 많이 불렀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상에서 왕조나 왕에 대한 예찬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에는 용비어천가의 경우는 약간 특징이 뭐냐면 왕에 대한 권계가 나옵니다. 자, 권계라는 것은 충고를 말하는데 충고의 내용도 지문에 들어가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글을 창제할 때 처음에 창제한 다음에 반포할 때까지 약 3년의 기간이 걸렸죠. 그 기간 중에 이제 지었다고 보고 있고요. 또는 뭐 그 이전에, 창제 이전에 실험하는 과정에서 지었다는 말도 있고, 그런 발표된 시기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 전기에, 중세 전후기가 있다면 중세 전기의 문헌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용비어천가란 말을 그대로 제목을 해석하시면 용이 하늘로 날아오른 노래, 이런 말이 되겠죠. 그 용은 왕이나 국가 등을 의미할 수 있고요.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비상이라든가 발전 같은 것을 의미하겠죠. 자, 보시면 1장에서 보시면요, 두 줄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것이 구절로 따지게 되면 1절 3구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장이라는 용비어천가는 전체적으로는 2절 4구체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조를 시조 같은 경우는 6구체지 않습니까? 그죠? 3장 6구체잖아요. 그런 것에 종장 쪽이 빠져 있는 형태, 초장과 중장만 있는 형태가 이제 악장, 이 용비어천가의 기본적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해동이란 말은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바다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를 의미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용어에는 해동이나 또는 서라벌이라든가 또는 뭐 동이,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육룡이 나라샤, 드라마 제목이기도 하죠. 그 육룡이라는 것이 이제 선대에 있었던 선대 왕들을 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성계 이전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성계 이전까지 포함하게 되었냐? 자, 옛날 왕은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천자는 하늘이 지정해준다, 이런 말인데 하늘에 지정해주는 사람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는 위화도 회군 때문에 이게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군 때문에 일어난, 한마디로 쿠데타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늘이 지정해준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칼이 선정을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누군가 알게 된다 그러면 아니 누구나 왕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옛날부터 왕족이었어 란 말이 들어가야지만이 현재 왕조에 대한 정당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선대에 있던 왕까지도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동, 우리나라의 육룡 6마리 용이 나타나시어 일마다 천복이시니 하늘의 복을 타고났다, 그 말이죠.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을 타고났다.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 고성이란 건 중국의 황제를 말하는데요. 중국 황제와 유사하다,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선생님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이 내가 보았을 때 지자스만큼이나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내가 그만큼이나 그 사람만큼 잘 살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왕조는 중국 황제하고 레벨이 비슷할 정도로 잘하고 있어. 그때 당시 중국은 우리보다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황제들은 우리나라 왕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황제들과 우리나라 왕이 비슷하다는 것은 굉장한 예찬으로 볼 수가 있겠죠. 2장에 가셔서, 2장이 이제 문학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물론 문법적인 부분에서도 고유어가 많이 쓰였기 때문에 제일 많이 출제되지만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제 나라를 상징하는데 기초가 튼튼한 나라를 의미하고요. 바람에 아닌 일세, 바람에 아닌 흔들림으로, 바람이라는 것은 시련 고난을 의미할 수 있겠죠. 국가에서의 시련 고난이라면 안쪽으로는 이제 어떤 이제 그 걱정, 이제 뭐 경제 상황이라든가 백성들의 근심 걱정, 뭐 이런 것들 될 수 있고, 바깥쪽으로는 국방을 해야 되니까 전쟁 같은 걸 말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합쳐서 내우외환이라고 합니다. 아니 흔들림으로 꽃 좋고 열매가 많다.
자, 꽃과 열매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자랐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가장 전성기 때 나타나는 게 꽃과 열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발전을 말해요. 그래서 나라가 꽃과 열매가 많다는 것은 문화가 융성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셈이 깊은 물은 역사가 깊은 나라 또는 유서가 깊은 나라를 말하고요. 가말의 가뭄인데 위에 나왔던 바람과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내후 외환 아니 그치세 멈추지 않으므로 냇물을 이루어 바다로 간다. 무궁이 영원히 발전을 한다. 이것을 냇물을 이루어서 바다로 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유적 표현이 2장에는 많이 나왔네요. 2장은 전형적인 2절 4구체를 그대로 쓰고 있죠. 하지만 1장은 1절 3구체이기 때문에 약간 형식이 파괴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이 나왔습니다. 적인 하고 시옷 나왔죠. 관형격 조사지 않습니까? 적인의 서리에 가시어 적인이라는 것은 북쪽 오랑캐들 사이에 가시어 이런 말이죠. 북쪽 오랑캐가 갈위언을 침범하거늘 기산으로 옮기심도 하늘의 뜻이니 기산으로 그 장소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장소를 옮기게 된 것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상 그 이전의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조선 이성계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있던 이제 고조선까지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있었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전 상황에서 이 한양으로 도읍지를 옮겨가지고 국가를 짓기 전에 공간을 이동했던 역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이동했던 역사들에서 장소를 옮기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여기 옮기게 됐는데 이 옮기게 된 것도 우리가 밀려났다기보다는 하늘의 뜻이었다. 뭐 이런 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인의 사이에 이번 또 여진족 사이에 가시어서 여진족이 침범하거늘 덕원으로 옮긴 것도 이 덕원이라는 것으로 또 옮기게 돼서 조선을 건국하게 된 것도 역시 하늘의 뜻이다. 위아래 문장 구조가 유사하죠. 48장을 보겠습니다. 구덩이에 말을 지나게 하셔 구멍에 말을 지나가게 하셔서 도적이 다 돌아가니 구덩이로 이제 말이 지나가겠다는 것은 우리가 좁은 통로로 가가지고 그 나를 쫓던 어떤 적들이 우리 못 쫓아온다 라는 말이죠. 돌아가니 반길 높은들 반길이나 높다라는 것은 이제 좀 일반적 길보다 좀 높은 곳에 있다 그 말이죠. 높이인들 연기 지나리까 남들이 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레벨이 높기 때문에 다른 대상은 이 레벨에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한 좀 예찬이 되겠죠. 석벽에 말을 올리사 돌벽에 말을 들어 올렸답니다. 이거는 사실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안 되겠죠. 비현실적 요소가 들어가 있고요. 도적들을 다 잡았으니 몇 번이나 뛰어오른들 남들이 이 위치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이 오를 수 있다. 우리만의 능력이다. 우리를 예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5장 천년 위니까요. 천년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경복궁이 있죠. 누인계구 가시어 나라를 열으시어 복이 있는 애가 끝이 없으니 성스러운 임금 성스러운 임금이 이으셔도 대대로 계속 그 왕족을 이으셔도 경천근민하시어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근면하게 하시어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나라가 굳건해지려면 경천근민해야지 나라가 굳건해진다라는 걸 할 수 있고요. 임금님이시여 아십시오. 낙수의 사냥을 가했어. 할아버지만 믿습니까? 라는 건 선대 왕들이 잘 만들어 놓은 이 국가의 이제 선대 왕들만 믿고 너는 현재 왕은 놀고 자빠졌냐? 그 말입니다. 현 선대 왕도 경천근민을 잘 시켜야지 이 국가가 유지되겠죠. 근데 현재 왕은 골프장 가서 골프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 골프만 치고 있는 왕한테 충고하는 거죠. 너 그렇게 계속 골프만 치고 놀면 나라가 망할 수 있어. 선대 왕들처럼 경천근민 해가지고 나라를 굳건하게 하여라. 이런 충고의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앞서 말한 것처럼 용비어청은 악장이지만 특징이 왕에 대한 권계도 나와 있다는 특성이 마지막에 드러나 있죠. 125장 내용을 다 볼 수는 사실 없죠.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1장, 2장, 125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부하실 때 그 3장을 가장 열심히 공부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용비어청과 수업 마치겠습니다.